쇼핑카트를 끌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카트에 담는 것은 다름 아닌 약입니다. 이곳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대형마트처럼 넓은 공간에 여러 종류의 약을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고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입니다.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이미 2곳이 문을 열었고 조만간 한 곳이 추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이제 경증 질환이라 하더라도 보통 약을 찾아 헤매다가 낭비되는 시간과 동선이 좀 많은 편인데, 저희는 카운터 쪽에도 모든 약들을 구비해뒀기 때문에 좀 빠른 구매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뭐 진통제 하나하나, 감기약 하나가 필요하시더라도 금방금방 구매 및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다양한 약을 직접 비교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지통제랑 한 3천 이상 기억하잖아요. 네. 이게 오렌지 싸네요. 오렌지 싸. 대량 진열과 가격 정보의 전면 공개, 그리고 저가 전략까지. 기존 약국의 전형적인 틀을 깬 창고형 약국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약을 쇼핑하듯 고르는 방식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약사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사들이 일종의 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종 관문, 제일 먼저 오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일종의 게이트 키퍼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약국은 단순히 약을 사고 파는 상업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복약 지도와 상담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건강을 지탱하는 공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해왔습니다. 복약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의 어떤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거나 오랜 기간 동안 약국에 근무하면서 자주 방문하시는 단골 환자분들과 라포를 형성을 하고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죠. 환자가 어떤 약들을 복용을 하시는지, 또 관리하고 계시는 만성질환은 어떤 건지, 또 경제적으로 또 뭐 어떤 상황이신지. 창고형 약국 역시 약사들이 배치돼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판매 구조 특성상 약사 한 명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합니다. 개개인에게 필요한 세밀한 상담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중 오남용 위험이 커서 판매 수량과 방식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약들조차 이곳에선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울산의 창고형 약국들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의 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만이 복약 지도가 아니고요. 정확한 증상에 따라서 정확한 용량을 가이드하는 게 복약 지도이고, 그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알려주는 게 복약 지도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그 청소년 OD 파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해진 용법 용량보다 10배, 20배를 초과해서 약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환각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충동 위험도가 올라간다라든지 다른 어떤 부작용들을 경험하면서 트렌드라고,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SNS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통, 20통을 산다로 왔을 때 과연 그 약국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것은 약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환각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지 마십시오, 판매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좋아하겠죠. 많이 판매하니까. 사실 대형 약국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한두 가지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골고루 자신한테 맞는 약을 다양하게 구매해 가시는 편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카운터에서 약을 펼쳐두고 중복되진 않는지 상호작용이 없는지 검토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약사들끼리 머리를 맞대며 그런 약물 오남용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따붙다가 직접 창고형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물론 동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종류별로 다양한 제품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었지만 제품이 워낙 많아 전문가 도움 없이는 정작 꼭 필요한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자 약사는 복약 지도와 함께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다른 약의 구매도 권유했습니다. 기침 가래약이 한꺼번에 잠기만해. 한꺼번에 하는데요? 근데 굳이 기침 안 하면 그냥 가래약 만 이거는 가래약이요. 아니면 두 가지를 따뜻따뜻 싸니까 이거 먹어보네. 이거 가래하고 안팽이 싼 건가요, 그러면? 싸도 다른 데는 3, 4,000원은 해요. 그래서 영양제 몇 건 따거든요. 네네네.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선생님 그 약이잖아요. 울산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한 판매로 논란이 된 문제의 약 역시 누구나 손쉽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실까요? 네, 한번 주시고. 10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요거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네. 네, 네, 가는 성분이 가운데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거 비싸요, 다 알지. 운전하고다 이렇게 비할 수 있다. 같은 성분이 든 약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했지만 구매 의도를 묻거나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걸 나눠서 산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샀거든요. 여기도 슈도 에페드린 염산염 60mg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환각, 헛소리, 흥분 등 버젓이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확산하며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지역 대형 유통마트에 세 번째 창고형 약국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창고형 약국이 갖고 있는 이런 대량 구매 그리고 박리담회의 구조, 이것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의약품은 이제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품목이 아니라 이 다른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내기 위한, 그리고 매출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그 미끼 상품이 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 고물가 시대, 소비자에게는 분명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가격 경쟁의 그늘에 가려 소비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